과장된 몸동작을 통해 웃음을 주는 코미디의 한 종류, 슬랩스틱 코미디. 이런 슬랩스틱 코미디 애니메이션계의 레전드이자 원조 맛집 톰과 제리입니다. 사고가 터질 때마다 특유의 찰진 비명소리로 1등급 해자 리액션을 보여주는 주인공 톰의 풀 네임은 토마스 디 캣으로 보통은 원래 이름 토마스보단 친숙한 톰으로 자주 불리는데요. 사실 원래 톰과 제리 1화에선 이 둘의 이름은 톰과 제리가 아닌 제스퍼 그리고 징크스 였는데 흥행에 실패할 거라 생각한 스튜디오의 예상과 달리 애니메이션이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면서 본격적으로 제작에 들어가기 시작했고, 이때 좀 더 찰진 이름이 필요하다 생각해 회사 내에서 자체적으로 공모를 진행했었는데, 그때 선정된 이름이 바로 톰과 제리였다고 합니다. 톰과 제리는 우리나라로 치면 철수와 영희처럼 영미권에선 흔히들 자주 묶어서 쓰이는 이름 조합으로, 특히 영단어로 수컷 고양이를 톰캣이라고 부르는데, 이 이유가 톰이란 이름을 뽑게 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였다고 하네요. 참고로 이 이름을 제시한 스튜디오 직원은 애니메이터 존 카로, 당당히 공모에 뽑혔음에도 상금은 고작 $50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는 과거 시세고, 요즘으로 치면 대충 한 $800, 하나로 약 90만원을 이것도 좀 적은데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90만원을 받았다고 하네요. 여튼간 늠름한 고양임에도 불구하고 조그만한 쥐돌이에게 항상 털리기 때문에 둘리의 고길동 아저씨, 나홀로 집에의 도둑들과 함께 어른이 되고 보면 불쌍한 캐릭터 3대장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재밌는 건 첫 화부터 이족 보행을 하며 항상 일관된 디자인을 보여줬던 제리와 다르게 시대별로 톰의 디자인은 격차가 상당히 큰 편이라는 건데, 그럼에도 기본적으로 짙은 회색 털에 녹색 눈동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톰의 품종을 러시안 블루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 발표된 정보에 의하면 톰의 품종은 도메스틱 숏헤어로 예로부터 서양권에서 설치류들을 쫓아내는 데 탁월해 대체적으로는 탁월해서 인기가 많은 품종이라고 합니다. 가끔은 본인이 당할 때도 있지만 주로 톰을 골탕 먹이는 역할을 맡고 있는 또 다른 주인공 제리 같은 경우는 땅딸맞은 숏다리와 생쥐 특유의 아기자기한 귀여운 외모로 현재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캐릭터인데요. 생쥐답게 인간들의 음식을 훔쳐서 먹고 살고 있으며, 그중 일부는 본인의 집의 가구로 이용하기도 하는데, 이는 최근 영화에서도 벽걸이 TV는 핸드폰으로, 스피커는 에어팟으로 사용하는 등 생쥐 주제에 꽤나 알뜰살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제리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바로 치즈로, 사실 실제 생쥐들은 배고프니까 치즈를 먹긴 하나 특별히 딱히 선호하는 음식은 아닌데요. 허나 과거에 치즈를 보관했던 치즈 보관소가 생쥐들이 사는 곳과 비슷한 어둡고 습한 곳이었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 쥐들이 치즈를 좋아한다고 오해하곤 했는데, 이런 오해를 전 세계적으로 심지어 오늘날까지도 퍼뜨리는 데 일조한 가장 큰 주범이 바로 치즈를 좋아하는 제리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고양이들이 우유를 좋아한다는 것 역시 톰과 제리가 퍼뜨린 잘못된 상식으로, 실제 고양이들은 유당 불내증이 있어서 함부로 우유를 먹이면 안 된다고 하네요. 어찌되었든 간에 늘상 톰을 육체적으로도 멘탈적으로도 박살내는 제리지만, 막상 톰이 진짜 위험에 빠지면 진심으로 걱정할 때도 있고, 톰과 힘을 합쳐 톰을 도와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살짝 얀데레 성향이 있는 캐릭터인데요. 거기에 긴 속눈썹 때문에 간혹 제리를 암컷 쥐로 오해하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나름 늠름한 수컷 생쥐로 재밌는 건 가끔씩 한두 마디 말을 하는 톰과 달리 단 한 번도 말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는데, 1992년 극장판에 의하면 사실 제리도 말을 할 줄 아는데 I'm Tom. I'm Jerry. You talk. 톰이 자기 말을 못 알아들을 거라 생각해 Hey.
How come you never spoke before? Well, there was nothing I wanted to say that I thought you'd understand. 말을 하지 않았다는 설정이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어서 이 둘 외의 캐릭터들에 대해 짧게 이야기해보자면 주로 톰과 제리와 3파전을 벌이는 아들 바보 캐릭터 스파이크, 톰의 제자 꼬마 고양이 톱시, 톰을 자신의 엄마로 착각하는 새끼 오리 제프, 초절정 귀요미 외모를 가지고 있지만 왜인지 기저귀에 다이너마이트도 가지고 있는 제리의 조카 터피, 그리고 고무고무 기어 서드 능력자 제리의 사촌 머슬즈 등이 있습니다. 슬랩스틱 코미디를 기반으로 한 애니메이션의 최초가 톰과 제리는 아니지만 톰과 제리의 성공이 애니메이션 시장에, 특히 슬랩스틱 코미디 애니메이션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건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요. 톰과 제리의 기발한 상상력이 돋보이는 슬랩스틱 장면들도 장면들이지만 사실 이보다 더 톰과 제리가 고평가받는 이유는 바로 영상 속 음악과의 싱크로율인데, 배경에 깔리는 클래식 음악과 절묘하게 어울러 떨어지는 톰과 제리, 이 둘 간의 호흡은 기존 애니메이션 시장에선 볼 수 없었던 신선한 충격이었고, 특히 그중 최고로 평가받는 에피소드 29화 피아노 콘서트 편에선 배경음악으로 헝가리 광시곡 2번을 선정했는데요. 이 에피소드에서 톰은 제리의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연주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놀라운 건 이때 톰이 치는 건반과 실제 헝가리 광시곡의 건반이 소름 돋을 정도로 일치한다고 합니다. 이런 신들린 싱크로율로 해당 에피소드는 애니메이션 역사상 역대 최고의 에피소드 탑 50에 선정되었으며, 재밌게도 한때 인터넷에서 어이없는 아재 개그를 날린 뒤 상대방이 뭐라 반응하기도 전에 세상 당당하게 사용해서 킹받았던 제리 인사 또는 제리 감사짤이 탄생한 에피소드이기도 합니다. 여튼 이런 레전드 에피소드로 가득한 톰과 제리는 무려 센과 치히로, 라이온킹, 토이스토리, 사우스파크 등을 제치고 에미상 7개, 아카데미상 7개로 역대 애니메이션 역사상 2위에 해당하는 수상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등은 심슨 가족입니다. And we'll go inside and watch TV. What's on? It doesn't matter. 이렇게 가히 20세기 최고의 애니메이션 중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톰과 제리지만 동시에 그만큼 말이 많은 애니메이션이기도 한데요. 그중 가장 큰 논란거리는 바로 영상 속 등장하는 인종차별 장면들, 정확히는 특정 인종에 대한 고정관념을 이용한 유머들인데, 중국 음악이 나오는 장면엔 톰이 팔자 수염에 눈이 찢어진 동양인 흉내를 낸다거나 제리가 얼굴을 검게 분장한 채 탭댄스를 추며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등 지금 방영했다면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할 정도로 심각한 몇몇 장면들이 존재하는데요. 물론 톰과 제리가 처음 방영된 연도는 1940년으로 1954년 미국 흑인 민권운동이 일어나기도 전, 심지어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종전되기도 전에 탄생한 오래된 작품이며, 당시 미국 사회 내에선 이런 인종차별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았다고 하긴 하나, 당연히 해당 장면들은 후에 어마무시한 비판을 받았고 후에 TV 방영 시에는 전부 편집 및 삭제 처리되었으며 스튜디오 측에서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당연히 비판받아야 할 부분이 아닌 조금은 애매한 논란거리인 부분으로 넘어가 보자면, 톰과 제리는 과도한 폭력성 때문에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방영이 금지되기도 했는데요. 특히 최악의 시즌이라는 평을 받은 진 데이치 감독 시절 톰과 제리에선 톰의 주인 클린트 클로버가 톰에게 가하는 폭력이 도를 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결국 미국에선 톰과 제리 상영 금지 운동까지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는 앞서 톰과 제리를 제치고 1등을 한 심슨에서도 이치와 스크래치를 통해 다뤘던 이슈기도 한데, So television's responsible. Hey, we were watching what are you doing? Well, you won't be watching these cartoons anymore, ever. Mom, if you take our cartoons away, we'll grow up without a sense of humor and be robots. Really? What kind of robots? 팬들 사이에서도 진 데이치 감독 시절 시즌은 확실히 폭력성이 도를 넘었다고 인정하긴 하나, 다른 시즌들까지 같이 묶여서 욕을 먹는 건 조금 억울하다는 평이
지배적입니다. 또한 1940년대 50년대 당시 애니메이션의 주 관람층은 아이들이 아닌 성인들이었다는 점도 참고해야 할 부분이며 현재에 와서는 전 시대를 통틀어 톰과 제리만큼 슬랩스틱을 명품으로 다룬 작품이 드물어서인지 폭력성에 대한 논란은 사라졌다고, 아니 오히려 재평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톰과 제리가 한국에서 처음 방영된 날은 1972년 12월 5일로 당시 제목은 이겨라 깐돌이 는 너무 유치해서 이후 변경되었습니다. 깐돌이와 야옹이로. 톰과 제리란 이름으로 방영되기 시작한 건 1980년대부터라고 하네요. 놀랍게도 북한 역시 톰과 제리를 1988년에 방영했는데 당시 제목은 우둔한 고양이와 꽤 많은 생쥐였다고 합니다. 이겨라 깐돌이보단 나은데? 톰은 어린 시절 모자를, 제리는 어린 시절 리본을 메고 다녔습니다. 톰과 제리 역사상 최고의 동심 파괴 에피소드로 불리는 에피소드는 103화 우울한 고양이의 블루스 편으로, 이때 톰과 제리 둘 다 실연을 당해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철로길 위에서 다가오는 기차를 기다리며 자살을 암시하는 엔딩으로 끝이 나는데요. 인터넷에선 간혹 톰과 제리의 충격적인 결말이라며 올라오고 있지만 이는 그저 썸네일 낚시로 저처럼 이게 나야. 다음 화를 보면 멀쩡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또 다른 동심 파괴 순간으론 톰이 프랑스 단두대에서 처형당한다는 엔딩도 존재합니다. 무시간 슬라기. 사실 톰은 실제로 아예 죽어서 천국에 가는 에피소드도 존재하는데, 이때 천국에 가는 기차를 기다리는 장면에서 자루 속에서 물을 튀기며 나오는 아기 고양이들이 등장하는데요. 이는 예전 미국에서 번식력이 뛰어난 고양이들이 너무 늘어나면 자루에 돌과 함께 고양이를 넣고 강에 던져버렸던 걸 적나라하게 풍자한 모습이라고 합니다. What some people won't do. 2차 세계대전 당시 사람들은 독일군을 제리, 영국군을 토미, 즉 톰이라고 부르곤 했는데, 때문에 톰과 제리가 사실 독일이 영국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라는 엉뚱한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존재했는데요. 이런 논란은 후에 제리가 침대에 히틀러 얼굴을 그린 뒤 침을 뱉는 장면이 나오면서 사라졌습니다. 톰과 제리는 크게 3시즌으로 나뉘는데요. 가장 많이 알려져 있으며 최고의 시즌으로 평가받는 윌리엄 해나와 조셉 바베라 감독 시즌, 역대 최악이라는 평을 들은 진 데이치 감독 시즌, 그리고 캐릭터들의 디자인 변화가 돋보이는 척 존스 감독 시즌입니다. 이후에도 극장판이나 짧게 새로운 에피소드들도 등장했지만, 그럼에도 톰과 제리 하면 떠오르는 건 앞서 말한 3개의 시즌이며,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오래전에 만든 윌리엄 해나와 조셉 바베라 감독이 제작한 첫 번째 시즌이 스토리 면으로도 퀄리티 면으로도 가장 평가가 좋습니다. 원래 처음 기획 단계에선 고양이와 쥐가 아닌 여우와 강아지를 먼저 생각했었습니다. 톰과 제리가 지금도, 그리고 특히 그 당시에도 이렇게 폭발적인 사랑을 받았던 가장 큰 요소는 배경음악과 절묘하게 떨어지는 슬랩스틱 코미디와 수준 높은 퀄리티의 애니메이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서민을 대표하는 약자가 강자에게 복수하는 모습을 보며 많은 분들이 대리만족과 통쾌함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